아,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소음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소음인에 대해서 열증을 했어요. 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증을 했고, 얘는 속의 한증을 하고 있어요. 소음인은 신이 크고 비가 작죠. 비가 작아요. 신대 비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열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로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열증이지만은 실제 원인인 거는 이 내부의 한증 때문에 밖으로 열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열증이기 때문에 열을 빼고 찬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에다가 열이 생기는 약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열약으로 열증을 치유를 해요. 비소하니까 비의 기능이 약하니까는 양의 기능이 약해지고 내부에 한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속에.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건데 이제 한증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증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한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이 한증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 시점에서는 어떤 종류의 어느 강도의 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분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한증을 하고 있는데 속이 차서 문제가 생기는 이한증을 하고 있어요. 이한증. 이거는 전부 설사증이에요. 설사로 나는 이한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태음병이라고 하는 거 있고, 이거는 설사도 약간 경증의 설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에 이제 다른 증상들이 섞여가면은 위험해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음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음병은 태음병보다도 훨씬 중해진 상태예요. 그러면 소음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소음병. 그래서 소음인의 이한증에서 우리가 소음병을 합니다. 자, 소음병에 대해서 장준경은 상한론에서 정의를 했어요. 자, 소음병이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맥이 미세하다. 맥이 미세하다. 그리고 자꾸 자려고만 한다. 맥이 미세하면서 자꾸 자려고 한다. 이게 소음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일단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뒤따라 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설사증이에요. 그런 것은 기본으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드러나는 병증들을 그 아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지 자려고만 하는 거 이외에 어떤 게 있냐면은 신번도 나타나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태음병 같은 데서는 그냥 속이 설사하는 증상 안의 증상 위주로 나타나고 밖으로 나오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심해져 가지고 소음병이 되면은 약간의 열증이 나타나요. 열증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신번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이 쫓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신번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설사를 오래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는 자리가 설사죠. 설사를 한 5, 6일 하고 나서는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태음병하고 다르다고 동무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무가 나누는 기준은, 자, 태음병과 소음병, 같은 설사병인데 그 차이가 뭐냐? 이 갈증을 가지고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동무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장준경도 갈증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소음병이다라고 한 거예요. 소음병이다. 소음이다. 이건. 소음병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료를, 자, 이 소음병은 사역탕을 써라. 사역탕을 써라. 사역탕 안에는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부자가 들어가 있어서 속을 데펴주는 약인데 사역탕을 써라. 근데 여기에 뭐 소변색이 맑으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든 장준경은 야, 이런 증상에 일단은 부저가 들어간 사역탕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준경이 처음에 내세운 것은 사역탕입니다. 감초하고 건강하고 부자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소음병에 뭐가 덧붙여지냐면은 이제 통증이 붙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신체통,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골절통, 뼈마디가 아픈 골절통, 그 다음에 뭐 수족한도 있고 골증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수족한, 이건 골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맥침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건 놔두고 이렇게 통증,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표증 비슷한 게 같이 붙어주면은 뭘 써라 라고 하느냐면은 부자탕을 써라. 이름이 부자탕이에요. 근데 부자가 그냥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부자가 들어가 있고, 어떤 느낌으로 이해가 되느냐면 우리가 사군자에다 부자 합치고 거기서 약 하나를 이렇게 조정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양기를 되게 올려주는 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기, 지금 통증까지 생기면은 양기를 확 올려주는 그런 약으로서 부자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병은 설사를 하고 배가 창만하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신체에도 통증이 생기고, 이런 거는 각각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치료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우선은 먼저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따뜻하게 데필 때는 이 사역탕으로 따뜻하게 데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표증에 대응하는 계지탕을 써라. 이것도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을 데피는 사역탕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통증을 처리하는 계지탕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소음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좋은데, 약이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약인데 이거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동무 자신의 방법을 물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동무는 자, 이런 소음병에 대해서는 뭘 써라? 관계, 부자, 이중탕을 써라. 근데 관계부자 이중탕을 쳐다보면은 이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사역탕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부자탕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아까 나왔던 계지탕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뒤에 그 약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는 이 관계부자 이중탕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관계부자 이중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이중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중탕은 속을 대표주는 약이에요. 여기에는 부자는 없습니다. 이중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 진피라든지 그 다음에 백작약, 계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죠. 백작약, 계지, 진피 기존의 이중탕에다가 이런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충분하다. 근데 인삼은 이제 고가니까 인삼 대신에 백화수호를 쓰고 그러니까는 인삼을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인삼을 백화수호로 바꾸고 백수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백작약을 쓰고 백작약을 쓰고 그 다음에 계지를 쓰고 계지를 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진피를 쓰고 기존의 이중탕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동무의 이중탕이에요. 동무의 이중탕이 뭐냐면은 백화수호 이중탕입니다. 백화수호. 백화수호 이중탕입니다. 근데 이제 백화수호 이중탕을 쓰다가 여기에 부자가 필요하다면은 백화수호에다가 부자를 집어넣으면은 포부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백화오 부자 이중탕이 돼요. 이건 더 심해진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증이 더 심해진 경우에 부자를 추구한 백화오 부자 이중탕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더 심해진 경우에는 백화소를 쓰지 않고 이걸 인삼으로 써서 인삼 부자 이중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관계부자 이중탕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다 백화소 부자 이중탕에다가 백화소 대신에 인삼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위중해졌잖아요. 인삼을 용량을 높여요. 인삼을 용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계지보다도 더 그 내부를 온도를 올려주는 기능이 뛰어난 관계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관계부자 이중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부자 이중탕은 이 소음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사역탕, 부자탕, 계지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태음병에서 잠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한사가 이 직중한 경우가 있었어요. 속 안으로 바로 들어온 경우. 그때 약을 썼던 게 어떤 약을 썼냐면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부곽진 이중탕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계부, 그러니까 이것도 계지의 계피의 계, 그 다음에 부자의 부, 그 다음에 곽향의 곽, 진피의 진. 그러니까 계부곽진 이중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계부곽진 이중탕은 거기 그 한사가 집중했을 때는 이 관계부자 이중탕에다가 뭐가 덮여졌냐면은 곽향하고 사인이 붙어요. 사인이. 이게 곽향과 사인은 전부 다 이 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소화를 돕는 또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약들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붙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중탕에서부터 쭉 해서 백화소 이중탕, 인삼 부자 백화소 부자 이중탕, 그 다음에 관계 부자 이중탕, 계부각진 이중탕 이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해질 때 이 단계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장중경은 이 소음병의 몇 가지 다른 증상들이 붙어 나오는 경우에 대한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음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 상황들이 짬뽕돼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음병이 이제 시작됐어요. 소음병이 시작이 됐는데 발열이 생기네. 발열이 생겨요. 발열이. 열증이 나타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뭘 써라 했느냐면은 이때는 그러니까는 이증뿐만 아니라 이 오한은 놔두고 발열이 이제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마황을 쓰라고 했어요. 마황 부자, 그 다음에 세신탕을 쓰라고 했어요. 마황, 부자, 세신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발열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쓰라. 부자는 그래 속이 차가우니까 부자를 써야겠고, 근데 마황과 세신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부로 땀을 내주는 그런 약들이잖아요. 마황도 그렇고 이 세신도 모든 광교를 이렇게 뚫어주는 약인데, 세신이 어디에 쓰냐면은 전체적으로 세신을 주약으로 쓰는 데가 소음두통에 씁니다. 소음두통에 쓰는데, 소음두통은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는데 골증까지 같이 나타나요. 골증이 어떤 거냐면은 이 발은 차갑고 위쪽에는 약간의 답답한 증상, 심하는 답답해지고 찬 기운이 올라오는 이런 증상이 소음두통 증상인데, 두통이 있으면서 그런 건데, 이 소음두통에 쓰는 약이 뭐냐면은 이 세신이 이제 그 주약이지만은 이 마황, 부자, 세신탕이 소음두통에 쓰는 약이에요. 소음두통이 있을 때 마황, 부자, 세신탕을 써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 소음병에 발열이 있을 때도 소음두통에 쓰는 약처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써라라고 장준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병에다가 지금 뭐 입은 편안한데 이 구중화라고 했죠.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룰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한이 있어요. 등에 오한을 느껴요. 대오한이라고, 소음병에 등이 굉장히 차가운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이때는 부자탕을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몸 전체에 양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부자탕을 써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은 장중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장중경이가 또 정리한 부분이 뭐냐면, 소음병에 속을 데피는 약 이외에 소음병이 생겼을 때 약간 땀을 내주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음병에 땀을 내주니까. 그때 땀을 내주는 약으로 뭘 썼냐면은 역시 마황이 들어간 걸 썼네요. 땀을 내줘야 되니까 마황이 들어가는 걸 썼고, 마황 이제 감초, 마황, 부자, 감초탕을 썼어요. 이거 세 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약간 땀을 내줘요. 소음병에 약간 땀을 내줘서 이걸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간 발환을 시켜줘요. 이거는 언제 썼냐면은 소음병이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무증일 때 이렇게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증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토를 달았어요.
토하지도 않고 설사도 안 하고 골증도 없고 이걸 이제 무증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무증일 때는 약간 발안을 시켜서 초반에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왜 이것을 장준경이가 이걸 썼을까? 왜 발안을 했을까? 이게 소음병이 땀이 나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발안을 이런 약을 써서 이제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장준경이가 적어주는 거예요. 자, 발안을 아무 때나 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안을 시킬 때 언제 어떻게 발안이 돼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미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미궐. 미궐 뭐예요? 미궐은 아주 약하게 골증이 생겨요. 약하게 골증이 생겨요. 골증은 아래쪽은 차고 위에는 이렇게 답답한 음량이 거꾸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약간의 골증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병인데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해요. 지금 소음병인데 하리를 합니다. 설사를 하는데 맥이 침이 지하고 속이 그러니까 차단 얘기죠. 어떻든 간에 맥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자, 설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약간 불그레 합니다. 그래서 소적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굴은 약간 불구죽죽해요. 불그레 합니다. 그리고 몸은 뭐가 있느냐면은 땀이 약간 납니다. 땀이 약간 나요. 설사를 하는데 얼굴은 약간 불구스레 하는데 땀이 나요. 그런데 설사하는 거 안을 보니까는 뭐냐면은 청곡이에요. 청곡. 청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설사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청수가 있고 청수란 얘기는 맑은 물만 이렇게 쌓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한 설사가 심한 경우를 나타나는데 청곡이란 얘기는 설사를 하되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얼굴도 불그레하면서 땀이 약간 나는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대체적으로 울모가 생긴다고 했어요. 울모가 뭐냐면은 울모는 이걸 다른 말로 혈골이라고도 하고요. 혈이 갑자기 부족해요. 또는 진액이 부족해. 진액이 부족하면은 뭐 허혈이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허혈이 뜨면서 내가 약간 어지러우면서 심하면 정신도 잠깐 깜빡하는 그런 증상이 울모예요. 그거는 감기 울결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면서 땀이 잠깐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땀이 나오면서 해결이 돼요. 소음병 자체가 해소가 돼요. 병이 나아버려요. 이상하다. 야, 얼굴이 불굴 설사를 했는데 얼굴을 북쪽쪽 하면서 땀이 약간 나면서 약간 어지럽다 하다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소음병에 어떤 증상이 없을 때는 땀을 약간 내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장준경은 그럼 마황부자 감초탕을 써가지고 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미골이라고 하는 거에 설명을 잠깐 하고 있는데, 자, 면은 재양, 얼굴에는 양기가 지금 떠 있고 아래쪽은 허한 상태다. 이것이 미골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항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장준경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골증만 있고 땀이 없을 때, 단골, 골증만 있고 땀이 없을 때 이때는 무슨 땀을 내줘야 되느냐,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병이 안쪽에만 있게 되면은, 병이 안쪽에 있으면은, 안쪽에만이 아니라 안쪽에 병이 안쪽에 있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면은 병위 제리죠. 병이 안쪽에 있는 게 확실해지면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발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발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증이라고, 아까 그 무증상일 때 이렇게 발안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죠. 이거는 이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거고, 이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발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만약에 억지로 발안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피를 동하게 만들어서 입이나 코에 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이나 코로 피가 나오고 이 병은 치료가 안 된다. 이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소음병에서 억지로 발안을 시켜서 만약에 입이나 코로 피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거는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안을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잘 보고 발안을 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라. 동무는 발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운이 좋았을 때는 거고 발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무는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소음병에 대한 얘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동무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쫓아가 보시죠. 자, 창중경이 얘기한 태음병이라든지, 자, 소음병은 다, 소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음인의 병이다. 소음인의 병이다. 그래서 소음인이 위가 약해가지고 위기가 허약해서 나온 설사병이다. 설사병이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소음인의 병이고 소음인이 위가 약해서 생기는 설사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태음병과 소음병을 정리를 하는데 한번 쭉 나눠서 볼까요? 좋아. 이게 태음병, 그래서 소음병, 자, 태음병은 설사병인데 이 태음병이 생겼다 그러면 물론 중병일 수는 있다. 중병이 있는데 또는 평증이다. 중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자, 중증 중에 평증이 있다. 그냥 좀 덜 심각한 병이 있다. 여기서 이제 중증은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동무가 나눌 때는 병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경증 다음에 중증 다음에 험증 다음에 위증,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증 중에 평증이 있다는 얘기는 중증 중에 경증이 있다. 어떻든 중증은 된다. 태음병은 이렇다는 거예요. 소음병은 위증 중에 험증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하다. 위증이야. 기본이 위증이고 잘하면 험증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태음병, 이쪽은 소음병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두 개가.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대충 일반적인 설사병으로 알고 치료를 하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위증 중에 험증이 있을 뿐이니까 무조건 험증 이상은 무조건 되니까 이거 심상하게 치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음병은 뭐냐면 약간 여기는 이제 동무에 그 이론화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장의 설사다. 태음병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의 설사다. 대장지 설사다. 그리고 이 소음병은 자, 위중의 설사다. 위중지 설사다. 그러니까 대장의 설사하고 위의 설사하고는 다르다. 위가 있고 이게 흘러가서 대장이 있는데 위가 안에 있는 중심이 되고 이게 흘러가서 대장으로 설사가 나가잖아요. 이거는 말단부라는 얘기죠. 말단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위에는 열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거고, 대장은 기본으로 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태음의 설사는 이거는 온전하고 이 아래쪽에서 이 한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너무 세져가지고 생기는 끝에서 생기는 설사고, 소음병은 이 한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고 이게 위협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생기는 설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이 태음병은 이걸 뭐 온기라고 표현을 했네. 여기에 있는 온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대장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냉기라고 표현을 했네요. 냉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태음병의 설사는 온기가 이 위에 있는 온기가 대장에 있는 이 냉기를 쫓아내는 설사고 근데 소음병의 설사는 냉기가 이 대장 쪽에 있는 냉기가 위에 있는 이 온기를 핍박하는 설사다. 핍박하는 설사다.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1차적으로 태음병과 소음병에 대한 정리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음병이 땀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치유가 되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자, 소음병을 보니까 왼쪽에 보면은 자동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골증이 약간 있을 때 치유가 됐었죠. 자, 얼굴에 약간 불구스레 하면서 몸에는 땀이 살짝 나요. 그러면서 울모가 생기고, 그러면서 땀이 나면서 이게 치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은 땀이 안 난 이런 소음병에라도 땀을 나게끔, 마황을 써서 땀을 나게끔 해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피가 입이나 코로 나면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이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장준경이가 이렇게 기록할 정도가 되면은 옛날 사람도 마왕을 써서 나은 경우가 있는데 낫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왕 부자 감초탕을 써서 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 마황이라고 하는 약재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저쪽에 나오겠지만은 마황이라고 하는 거는 소음인의 해약이다. 이거는 마황은 누구 약이냐면은 태음인의 약이에요.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내놓는 게 내놓은 걸 잘할수록 건강한 체질이 이제 태음 체질입니다. 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마황은 태음인에 맞는 약인데 소음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음인에 맞는 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음병에도 역시 이거는 맞는 약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환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쓰지 마라. 뭐 약간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예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뭘 써라? 소원병에 내가 만들어 놓은 관계부자 이중탕을 써라. 관계부자 이중탕을 써라. 그 관계가 없으면은 계지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족을 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 소원병하고 태음병을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보시죠. 자, 태음병과 소원병은 복통이 있고 배가 아프고 복통이 있고 설사한 병이다. 복통자리 둘 다. 여기도 복통자리. 복통자리. 둘 다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병이다. 그런데 태음병은 뭐가 없냐 하면은 구갈. 갈증이 없다. 그냥 완전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소음병은 갈증이 있다. 구갈. 구갈. 그 다음에 태음병은 갈증이 없다 보니까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입 안이 편안하다. 구중환데 이 소음병은 갈증이 있다 보니까는 입 안이 구중이 불화하다. 불편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태음병은 표증이 없다. 표증이 없다. 표증이라고 하면은 아까 나왔던 신체통, 골절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표증이 없다. 아까 통이 있었죠. 신체통, 골절통. 여기에는 이 소음병은 표증이 있다. 표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 그리고 태음병은 표증이 없으니까 이증만 있다. 이증만 있다. 설사하고 뭐 이런 것만 있다. 그 다음에 이 소음병은 표와 리가 모두 병이 들었다. 표리구병이다. 표와 리가 다 병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태음병은 위중에 있는 온기가 대장에 있는 한기를 여전히 내가 이기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 승리하면서 이제 물론 쳐들어와서 괴롭지만 이걸 해결해가는 상황이고, 소음병은 대장에 있는 한기가 위중의 온기를 계속 이기면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아래쪽으로 올라오면 위에 열기가, 온기가 지금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음병은 초증, 처음 생길 때부터 뭐다? 위증이다. 위증, 험증, 위증이다. 처음 생길 때는 무조건 험증이 되고 바로 위증이 되는 그러한 병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소음병에 대한 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병 중에서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설사를 하는데 맑은 물 또는 맑은 물이나 푸른 물이나 사실 같아요. 이게 푸를 청이든 맑을 청이든 사실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미상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색깔이 푸르다, 까맣다, 무슨 뭐 노랗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푸를 청은 하는데 사실 푸를 청이나 맑을 청이나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는데 청수,
청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맑은 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설사를 하는데 맑은 물만 나와요. 이러한 증상이 과연 뭔지. 자, 보시죠. 장준경이가 이제 자리 청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리 청수, 순청수, 맑은 물만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슴 아랫부분에 통증이 약간 있어요. 심화통이 있고, 이러면서 입은 건조해. 맑은 물만 쭉쭉 나오는데 입은 건조하네. 이런 거는 소음병이 지금 현재 설사병이 아주 심해진 증상이에요. 그때 이 맑은 물만 나온다는 게 뭘까? 장준경은 여기에 대해서 공화시켜라라고 했어요. 대승기탕을 써라고 했습니다. 대승기탕. 대승기탕은 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빼낼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주로 양면병에 쓰는 거예요. 양면병에 열증을 아래 설사를 시켜서 열을 빼내기 위해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대승기탕을 쓰는 방법인데, 지금 소음병에서 청수가 나오는데 아래로 빼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뭔가 변은 있는데 변은 나오지를 못하고 맑은 물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변을 빼내기 위해서 대승기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대에 이제 주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입 안이 건조하면은, 입 안이 건조하고 목구멍도 건조하고 갈증이 있으면은 장준경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급하게 아래로 내려라. 공화를 시켜라. 양명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화를 시키면은 이게 완화가 될 것이다. 주갱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떻든 공화를 시키긴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은 이거를 약간 정리를 해줍니다. 이동원은. 자, 이동원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이동원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자, 입 안을 봐라. 구조를 판별을 해봐라. 그리고 또한 또 봐야 할 게, 이 하리, 설사한 것도 역시 판별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해야 될 게 있고, 당온, 속을 따뜻하게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아래쪽으로 공화를 시켜야 할 경우가 있다. 이거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입 안의 어떤 상황과 이 설사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라. 그래서 입 안이 편안하면 속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맞고, 입 안이 건조하면 공화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사한 내용물을 볼 때도 색이 불청하다는 얘기는 맑은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색이라든지 이러면 거기에 뭐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맑은 물만 아니고 뭔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맞고, 색이 청한 경우에는, 맑은 물만 나오는 경우에는 공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천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덧붙여서 그냥 읽고 가죠. 2천은 혀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그 다음에 설사는 맑은 물만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열증이 있어요. 그래서 헛소리를 해대고 변이 막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공화를 시키긴 해야 되는데 조금 약화시켜가지고 소승기탕을 써라라고 했어요. 소승기탕은 대승기탕보다는 공화 능력이 좀 완화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약간 완화된 방법으로 그래도 공화를 시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우리가 거름증에서 본 비슷한 증상으로서 입술이 파랗고 사지가 골랭하고 그 다음에 손톱도 청색이나 흑색, 푸르거나 검푸르면은 이거는 강부탕을 써라 라고 한마디를 하나 붙였어요. 강부탕에는 그 건강하고 부자만 쓴 그런 탕이에요. 속을 이제 완전히 대표주는 그런 약이죠. 이런 걸 써라 라고 이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이제 자리 순청수, 이 설사를 하는데 완전히 맑은 것만 나오면은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 맑은 물만 계속 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무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동무는 동무는 하리 청수에 대해서 만약에 아래로 내려야 한다고 볼 때는 아래로 내리려면은 대승기탕을 쓰지 말고 또는 소승기탕을 쓰지 말고 반드시 파두를 써라. 파두하고 대승기탕 또는 그 대왕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같이 설사를 시키는 것은 맞는데 대왕은 아주 차가운 성질로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고 파두는 굉장히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주는 거고 소음이는 속이 차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래로 내려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속이 뜨거운 약을 써가지고 아래로 내려라. 그런 약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속을 데피려고 하면은 관계부자 이중탕, 이제까지 소음병 써왔던 약 있죠? 그 관계부자 이중탕을 써라. 관계부자 이중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이 막혔네? 변이 막힌 게 이제 보이면은, 변이 막힌 게 보이면은 변을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파두를 써서 뚫어주고, 파두를 써서 열이 들어가 있는 약으로 이제 한번 딱 뚫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완만한 약으로 속을 데펴줘도 된다. 이때 쓰는 약이 이제 강출관중탕인데 관중탕인데 이거는 여기는 부자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부자가 안 들어있어요. 네, 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약이면서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약. 이걸로 해도 되겠다. 강출관중탕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애를 한번 치료한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 자리 청수와 관련된 인상이에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자, 한번 쫓아가 보시죠. 이 소음인 10살짜리 애입니다. 하리 청수를 하고 있는데 얘가 평소에 사려모기라고 했어요. 걱정이 많아요. 생각과 걱정이 많아서 하여간에 이게 자기의 어떤 길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애예요. 네. 10살짜리 이렇게 뭔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런 병증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증상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얘가 매번 이 걱정이 많은 게 한 하루 이틀 되면은 반드시 복통과 설사를 하게 됩니다. 얘가. 네. 복통과 설사를,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복통과 설사를 해요.
복통과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하면은 이거는 좀 약하게 대응을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백화오 이중탕을, 이건 태음에는 썼던 약, 태음병에 썼던 약이죠. 백화오 이중탕, 부자가 안 들어가는 이중탕을 써요. 이거를 2첩에서부터 4첩까지 씁니다. 또는 이게 심해지네. 그러면은 백화오 부자 이중탕을, 백화오 부자 이중탕을 이것도 한두 첩을 써요. 그러면은 이 설사가 나아요. 매번 설사가 나은데 어느 날에는 이 근심 걱정이 많고 수일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백화오 이중탕을 2첩을, 요거를 2첩을 먹이니까 설사가 그치기는커녕 설사가 더 심해져 가지고 할이 청수를 합니다. 이제 맑은 물만 나오는 설사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6첩까지 씁니다. 6첩까지 늘려요. 청수가 그치질 않아요. 아차 해가지고 부자 이중탕으로 바꿉니다. 부자 이중탕을, 이거를 역시 6첩이나 씁니다. 6첩이나. 부자가 들어간 걸로 바꿔가지고 이걸 6첩을 쓰니까 그때 청수가 어떻게? 청수가 이제 흑수로 바뀌어요. 흑수 안에는 이제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청수는 아주 심한 거고, 청수에서 흑수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해결되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흑수도 사실 문제긴 하죠. 그래서 2첩을 더 써요. 여기다가 2첩을 더 쓰니까는 이제 흑수도 나았어요. 거기서 끝내질 않고 다시 2첩 또는 3첩을 써요. 2첩이나 3첩을 그 다음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리하는 차원에서 2첩이나 3첩을 써가지고 조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경우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기까지 안 갔죠. 관계부자 이중탕까지 안 가고 백화오 부자 이중탕, 어린애고해서 백화오 부자 이중탕까지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동문은 이걸 보고, 이 하리청수라고 하는 거는, 하리청수라고 하는 거는 광란관격이 된 후에 나오는 것 같다. 광란관격은 뭐냐면은, 광란은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관격은 속이 꽉 막혀가지고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은 후에 하리청수가 나온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때는 청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안에 뭐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러한 냉적을, 여기는 고랭이라고 했네요. 고랭, 이것을 반드시 파두를 가지고 깨줘야 한다. 파두를 써서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12월 달 겨울이었고 10세였고 이런 병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 봄 2월 달에 망향병을 얻어내는, 우리가 우리가 망향병 부분에서 열증에서 한번 임상을 길게 한 애가 있잖아요. 예. 땀이 막 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그 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망향병이 또 도졌던 그런 애입니다. 이 2번이나 나와요, 애가. 그래서 이 애는 참 오래 살지는 못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